형형색색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음식들. 이렇게나 맛있는 것들을 날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다이어터들에게 이런 음식들은 경계 대상 1호. 먹기 전부터 탄수화물이 많아 걱정, 칼로리가 높아 걱정. 막상 먹고 나면 튀어나온 배를 보며 한숨 짓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껏 음식을 먹고도 살을 빼는 신개념 다이어트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살찔까 봐 안 먹었는데 고지방으로 하면 이제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고지방 다이어트라는 건. 탄수화물을 대폭 줄이고 지방 함량이 높은 고기와 버터 같은 식품들을 매일 먹으면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다이어트 방법이 알려지며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기름에다가 겨랑하고 치즈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먹어요. 고지방식을 이렇게 하면 혈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살을 찌게 하는 주범으로 생각했던 지방을 실컷 먹고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열광한 사람들. 하지만 위험성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지방을 먹더라도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많이 먹은 지방이 지방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화제와 논란의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지금 그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지 기자입니다. 드디어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떤 걸 다짐하고 기원하셨습니까? 가족의 건강, 금연, 승진, 취업 등등 다양한 소원들이 있으실 텐데요. 올해는 꼭 살을 빼겠다라고 야심차게 새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아마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저희가 바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 앞엔 그동안 우리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생각해온 대표 식재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선 기름층이 두툼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국민 대표 외식 메뉴 삼겹살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붉은 고기에 이렇게나 하얗게도 마블링 꽃이 피어난 소고기 등심. 그리고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고소함을 더하는 데 사용하는 버터까지 놓여 있습니다. 이야, 이 음식들 먹을 생각만 해도 정말이지 군침이 돕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식재료들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이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나쁠까 봐 혹은 살이 찔까 두려워 그동안 양껏 먹지 못했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음식들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 대한 것인데요. 매일같이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살이 빠지고 몸까지 건강해진다는 눈이 번쩍할 만한 이야기. 늘 탄수화물과 지방이 제한된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를 비롯한 5개의 전문 학술단체는 최근 이 다이어트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공동 성명서까지 낸 상태인데요. 정말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 채 이렇게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들 위주로 먹어도 우리 몸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살이 빠지긴 하는 걸까요? 오늘부터 총 3부에 걸쳐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의 모든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뭘 먹느냐? 2016년 9월
그동안 제한된 식단과 맞서 살과의 전쟁을 이어오던 사람들에게 가뭄 속 담비와 같은 희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등장 때문인데요. 지방 함유량이 높은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다는 기존에 들어볼 수 없던 신선한 이야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표적 고지방 식품인 버터부터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고기류, 고등어, 청어 같은 생선과 아보카도, 올리브유까지. 평소엔 살이 찔까 두려워 섭취를 자제했던 음식들로 살을 뺄 수 있다는 이야기에 덩달아 고깃집이 호황을 누리게 됐습니다.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는 손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지방 많은 거 다 먹죠. 실제로 그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빠진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2kg 빠졌어요. 한 3주 했는데 대신 탄수화물은 좀 안 먹었죠. 좀 새로운 변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버터 역시 불티나게 팔리는 건 마찬가지.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해 2016년의 버터 매출량은 무려 750%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유, 프레시 버터. 이게 건강한 것들이에요. 여기 없는데. 일부 인기 상품은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테레비 나간 제품 지금 자체가 없어요. 또 살이 빠진다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70% 이상 지방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들어볼 수 없던 이 방법으로 살을 뺄 수 있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간질 환자들 내지는 암 환자들한테 과거부터 쭉 해왔던 다이어트예요. 그 다이어트에서 얘기한 게 이제 70% 80%예요. 인슐린 분비를 막는 게 이제 그 선인 거죠. 본인이 직접 이 식이요법을 체험했다는 의사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이 식이요법을 암 환자 치료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또한 저는 암이 없지만 제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야지만 또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던 중에 또 이제 다이어트도 물론 아주 효과적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적용하게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때 다큐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에 한 12kg, 13kg 정도 감량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매체에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소개한 뒤 대한민국에 불어온 열풍. 다이어트로 고민 중이던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앞다퉈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 식이요법은 탄수화물을 대폭 줄이고 70% 이상의 고지방을 섭취하는 게 핵심. 또 다른 매체에서는 이 식이요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점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지방을 60%에서 90%까지 많이 먹는 고지방식을 하고, 마블링이 많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버터와 치즈 같은 유제품을 주로 먹어야 합니다. 밥은 하루에 반 공기만 먹되 고지방식을 한 번에 많이 배부를 때까지 먹으라는 겁니다. 관건은 한국인의 주식인 밥, 바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건데요. 이 식이요법의 구성은 그동안 한국인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알고 있던 필수 영양소 섭취 기준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방의 비중이 2배 이상 높고 탄수화물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색적인 음식들로 가득한 서울 이태원.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열풍은 이곳에도 불었습니다. 한 햄버거 가게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붐에 발맞춰 내놓은 색다른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요거 하나 시켰어요. 특이하죠. 빵이 없고 빵 대신에 레터스하고 아보카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그 칼로리를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고 맛있어요. 생소한 모양새에 손님들도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양배추가 빵처럼 아래 위로.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주문했지만 낯설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 햄버거와는 모양새가 많이 다릅니다. 탄수화물이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 중인데 마음에 들어요. 빵도 없고. 저는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일주일 안에 벌써 몇 킬로씩 빠졌어요. 좀 배고플 때가 있고 좀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다른 굶는 다이어트보다 그만큼 고생은 안 합니다. 이 햄버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빵 대신 양상추로 덮여 있는 게 가장 특이한 점인데요. 내용물로는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는 아보카도, 그리고 두툼한 고기 패티와 토마토, 피클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독특한 햄버거, 그 맛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빵이랑 소스가 없어서 허전한 맛인 것 같아요. 샐러드 먹는 기분이에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버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봤습니다. 소고기 패티와 신선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열풍에 힘입어 독특한 햄버거의 매출도 날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햄버거가 한 10종류가 있는데요. 한 7, 8종류가 정통버거, 두세 가지 종류가 저희가 따로 개발한 건데 그중에서 이 아보카도, 그러니까 레터스 아보카도,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고지방에 맞춰서 만든 버거가 지금 저희 매출의 한 3번째, 4번째 정도 돼요. 그 얘기는 상당히 매출이 소비자들한테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색다른 시도는 커피 전문점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행 중인 버터를 넣은 커피가 바로 그 주인공. 손님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데요. 아 이거 맛있어요? 방탄 커피? 맛있어요. 아 이거 호불호가 있는데요. 진짜 드실 거예요? 네. 사실 최근에 살 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을 먹어 살 뺄 수 있으면 좋죠 당연히. 버터 넣은 커피의 맛은 어떨까? 살짝 느끼한 맛인데 아니, 저는 먹을 만한데요. 네. 저는 좀 느끼한 거 잘 먹고 그래서. 생소한 버터 커피지만 손님들의 호평이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느끼한 맛은 전혀 없고 집에서 한번 만들어 괜찮네요. 생각보다 맛있고 한 번쯤 또 추천해줄 만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신선한 커피에 초지방목 버터예요. 되게 좋은 버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첨가물 없이 우유 99%인 천연 버터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방탄 커피가 만들어지는데요. 한 잔에 한 10g 정도씩 버터를 넣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한 잔에 물, 버터 10g, 그리고 기호에 따라 코코넛 오일을 추가합니다.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거품을 내주면 부드러운 맛의 방탄 커피가 완성됩니다. 10여 년 전 해외에서 먼저 시작돼 한국에 알려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This is 1 ounce of sharp cheddar cheese, and I kind of just put one slice of it on there, and this little masterpiece is my dinner. I don't know if you can hear that. 인터넷에는 100kg이 넘는 고도 비만에서 8개월 만에 30kg이나 살을 뺀 사람. 한눈에 보기에도 허리 라인이 달라진 사람의 영상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이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를 몸소 체험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Hey guys, so I'm about to start the high-fat, low-carb diet again. Grass-fed butter
a whole avocado on a mini plate. 그렇다면 이 식이요법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요? 많은 대중들이 제일 많이 하고 적용했던 것이 스웨덴 쪽이라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미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런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를 할 수 있는 메뉴들이 거의 한두 개씩은 더 있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국가. 스웨덴을 찾았습니다. 한때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다른 나라에서 버터를 밀수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웨덴 사람들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Jag har inte direkta viktproblem så därför har jag inte tänkt så mycket på det. Men jag vet min bästa vän har det och det är en väldigt bra effekt på honom. Så han trivs bra med det. Det beror väl lite på hur man tolkar det också för det känns som att det beror på vad för typ av fett man äter. Det är väl bättre med vegetabiliskt fett än animaliskt och transfetter och så. Det känns inte riktigt som att det håller. 고지방 저탄수화물 메뉴를 점심으로 팔고 있다는 한 레스토랑. 이곳은 그날 메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햄, 닭가슴살을 이용한 샐러드인데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메뉴가 이 레스토랑 점심 매출의 40~5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식단의 본고장, 스웨덴의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은 어떤 맛일까요?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먹으려면 꼭 야채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왜 고지방 저탄수화물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을까? Det började faktiskt, jag tänker alltså alla vill gå ner i vikt och de ska äta bra och sådär. Så jag började testa det själv. Jag har gått ner nästan 8 kilo på kanske 6 månader. Har du ätit någon speciell? Nej, men alltså jag håller mig till de här inga kolhydrater. Kött, fisk, grönsaker, såser, sånt det. Och jag äter alltså. Jag äter bra mat alltså. Jag är inte hungrig.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웨른쉘스비크. 이곳에 조금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전도사 안니카 씨. 가정의학과 의사인 안니카 박사는 스웨덴의 고지방 저탄수화물을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Särskilt rädd var jag ju då för naturligt mättat fett, vad ska vi kalla det. Och så sen fick jag år 2004 då jag var väldigt ledsen för att jag hade mina hälsoproblem och jag hade min övervikt. Och då fick jag tips av min dotter att jag skulle prova låg kolhydratkost. Och då gjorde jag det. Och så upptäckte jag efter ett par månader att jag hade blivit frisk från alla mina krämpor. Och så var det väl från 2010. Både hon och jag började ju äta LCHF. 몸소 이 식단을 경험한 후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장점을 알리기로 다짐했다는데요. 스웨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역시 고지방 저탄수화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점에서도 이와 관련된 책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단을 시작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돼지고기, 예. 삼겹살. 예. 햄. 요거는 치즈. 처음 시작할 때는요, 요 돼지고기만 사왔죠. 요 돼지고기만 사들 이렇게 고서 먹었는데 그 책을 보고 또 확신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많이 사온 거예요. 주방에 가득한 고지방 식단 식재료들. 사실 이 식단은 남편인 이정태 씨를 위해 시작된 것인데요. 방송 보고
지방의 역설 이 책을 우연히 그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이 내용을 보니까 고지방식을 이렇게 하면 혈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좀 있어서 그래요. 2008년 심근경색 수술 후 좋지 않다고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다는 이정태 씨. 여기 있던 걸 뽑아가지고 이걸 잘라서 이걸 이제 옮긴 거죠. 이제 관산동맥 우회 수술한 거. 이 식단을 하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1일 동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열한 거거든요. 이건 이제 몸무게고.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점차 좋아지는 것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덕분이라는 겁니다. (70대) 부부는 지방 70%의 비율을 어떻게 맞추고 있을까요? 이거 해서 잘라서 이제 들기름을 찍어서 먹고 그 다음에 이 기름에다가 계란하고 치즈를 이제 섞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먹어요.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기름을 추가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들기름. 들기름? 들기름하고 소금. 쌈, 채소나 밥도 없이 고기를 오로지 소금을 넣은 들기름에만 찍어 먹는 부부. 책이나 방송에서 나왔다는 방법을 믿고 따라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텔레비에서 따로따로 먹는 게 좋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밥하고 쌈하고 고기하고 항상 먹었었거든요. 뭐 혹시 먹게 되면. 야채 먹는 소화하고 고기 먹는 소화가 틀리대요. 그래서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식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은 삼겹살 기름을 이용해 또 다른 요리를 준비한다는데요. 치즈. 지방 70%를 맞추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엄청 많네요. 네. 안 해. 이게 다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먹었어요. 삼겹살 기름에 튀겨지듯 구워지는 달걀 스크램블 요리. 그런데 이렇게 요리한 스크램블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삼겹살 기름까지 숟가락으로 퍼서 남김없이 먹습니다. 우리 아들내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제 우리 이거 하는 걸 보고 옛날에 야채만 먹다 이거 하는 거 뭐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부작용이 엄청 많대요. 막 그래요. 이 쌍둥이가 나와서 여자가 쌍둥이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탄수화물로만 먹고 한 사람은 고지방, 그러니까 지방에다 단백질만 먹었는데 거기에서 그 결과가 탄수화물 먹은 사람은 몸무게도 늘고 모든 게 나쁘게 나오고 완전히 저기 뭐야 고단백 이 지방으로 그냥 먹은 사람은 몸무게도 떨어지고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신을 했죠. 친구들과의 점심 식사 약속. 이정태 씨가 찾은 곳은 또 고깃집입니다. 원래 안 했는데 그 방송을 보고 10월 달에 열을 하고 11월에 열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일부러 피 검사를 해봐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보통 우리는 염려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은 다 좋아졌어요. 한평생 먹어온 흰 쌀밥을 하루아침에 끊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건강을 위해 쌀밥을 끊었습니다. 다 맛있게 생겼네. 따끈한 갓 지은 밥의 유혹도 꿋꿋이 물리치고 이정태 씨의 젓가락이 향하는 곳은 불판이 고기입니다. 밥 못 드시면 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근데 이제 고지방식이 좋다고 그래서 이 삼겹살만 먹으니까 또 그건 그거대로 또 괜찮더라고요. 친구들은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기만 드시는 거 불쌍하지. 섞어서 먹어야 맛있지. 사람마다 체질은 달라서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될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굳힌 결심이 쉽게 흔들릴 리 없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데요. 빠지긴 빠지네. 빠지긴 빠져. 그러니까 체중. 여기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람한 근육, 떡 벌어진 어깨, 초콜릿 복근, 매력적인 몸매의 소유자. 불타오르네. 스타 헬스 트레이너 아놀드 홍. 2주차 됐는데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고지방에 먹고 싶은데 근육에 이제 지방이 낀다 그러죠. 지방이 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냥 저는 이제 많은 그 회원님들이 저한테 궁금해하시길래 그럼 기다려봐, 내가 해보고 괜찮으면 말해줄게 그러는데 저희 회원님들도 요즘에 고지방 다이어트 시키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 덕분에 그동안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자, 제가 오늘로써 간헐적 단식을 한 지가 벌써 1000일. 원푸드 다이어트부터 간헐적 단식까지. 예전 같으면 이 오리기름을 다 버렸을 건데 적당하게 음료수 같은 거 아예 끊고 빵떡 과자 같은 거 끊고 그리고 이렇게 먹는다면은 그렇게 무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이면 상상도 못했던 70%의 고지방 섭취.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9주차. 과연 그의 몸은 어떻게 변했을까? 2.9kg. 킬로그램이고 프로로는 체지방률이 3%예요. 9주 만에 체지방률이 무려 8.4%나 감소했습니다. 식단만 바꿨을 뿐 운동량은 평소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유지하려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던 거죠? 초지일간 닭이죠. 초지일간 지방이 없는 닭가슴살하고 현미밥, 그다음에 채소 위주로 먹고 거의 지방을 못 먹었죠.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게 이게 보통 제가 시합을 뛸 때 몸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오리 훈제도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오리 백숙, 그다음에 닭도리탕도 예전에 껍질을 벗겨 먹었다면 지금 다 먹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몸 상태 여러분들한테 2.9kg 3%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거의 제가 이제 여기서 수분 조절만 하면 시합을 나가야 되는 몸인 거예요. 이 식단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톡톡히 본 것 같은데요. 아놀드 홍의 식사 시간. 헬스 트레이너라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도 뭔가 다르게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뭔가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제 몸의 신호에 기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밥 먹는 시간은 따로 없어요. 배고플 때만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제 다이어트의 가장 큰 관건이죠.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구워 채소, 소스와 함께 먹는 아놀드 홍. 이렇게 먹어도 지방과 탄수화물의 비율이 맞는 걸까? 고지방 저탄수화물이니까 이 파도 탄수화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저탄에 제가 보니까 총 칼로리에 얘가 한 5% 차지할 것 같네요. 오늘 식단에는 지방이 한 60, 단백질 35, 그다음에 탄수화물 5% 정도 되는 아주 깔끔한 식단이에요. 몸과 식단에 관심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하지만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은 그에게도 생소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워했는데 해보니까 오히려 포만감도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훨씬 지금 몸 만들기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몸 만드는 데는 제격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거리에 어둠이 내리고 아놀드 홍이 하루 종일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저녁까지 함께 봤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밥 먹으러요. 네.
지방 70%를 채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녁 역시 고기인데요. 그런데 동료 트레이너들은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몸 만들기에 좋다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인데 고기만 먹는 건 아놀드 홍뿐입니다. 다른 트레이너들은 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지 않는 걸까? 저는 못합니다. 네. 원래 강원도 촌놈이라 국수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잔치국수 많이 먹어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순 없죠. 역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온 평소 습관 때문에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바꾸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로지 고기로만 배를 채우는 아놀드 홍. 둘이서 한 접시 밥 먹은 것 같고 저 혼자 한 3접시 밥 먹은 것 같습니다. 좋은 고기로 많이 먹었고요. 기분 좋아요. 예,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같은 거 한다고 굶지 마십시오. 죄악입니다. 아놀드 홍의 하루 식사를 분석해보니 온종일 고기를 실컷 먹었지만 지방은 70%에서 조금 부족한 61%. 하지만 삼겹살에 기름까지 남김없이 먹은 이정태 씨는 70% 이상의 지방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자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치즈 계란 오믈렛 이런 것들을 해 먹어요. 식이섬유 섭취를 위해서 샐러드를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 오일을 뿌립니다. 그다음에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그냥 티스푼으로 그냥 먹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조금 더 용량을 좀 늘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버터로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늘리게 되죠. 한 끼 식사로 지방 70%를 채우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앞에서 본 아놀드 홍 식단으로 살펴보면 지방 함량은 65% 정도인데요. 여기에 버터를 25g 추가하면 70%의 고지방이 맞춰집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먹는 한식은 지방의 비율이 적은 편인데요. 우리가 늘 먹는 이런 식단을 지방 70% 이상으로 바꾸려면 밥을 빼고 그 자리에 버터를 55g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서 주장하는 적절한 지방 비율이 맞춰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보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그 대신 지방 섭취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지방 섭취를 40% 이상 늘려가는, 그래서 70%가 될 때까지 그 범위 내에서 자기한테 맞게끔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의 지방 비율을 위해 아이디어를 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뭐 드시러 가시는데? 해장국이요. 뼈다귀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 이거 버터 넣어 먹으려고 챙겨서 가는 거예요. 민은정 씨는 휴대하기도 편하고 지방 함량을 쉽게 높일 수 있어 버터를 애용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밥 여기는 3개 빼주셔도 돼요. 밥 안 주셔도 돼요. 이쪽으로. 네. 탄수화물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점심에도 밥은 빼고 해장국만 먹습니다. 살 빠지는 거 보고 제가 같이 수업하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냥 많이 빠지고 선생님 저 오늘 몇 킬로 빠졌어요. 쌍꺼풀도 생겼어요. 몰라보게 살이 빠진 민은정 씨를 보고 동료들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에 동참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뼈다귀 해장국. 각자 챙겨온 버터를 해장국에 넣었는데요. 덩어리가 제법 커 보입니다. 맛이 없으면 못 먹을 텐데 좀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버터를 넣은 해장국이라 맛이 쉽게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느끼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절대 느끼지 않아요. 맛이 없으면 오래 하지 못하고 아무튼 드셔보셔야지 알아요. 정말 입맛에 맞으신지 바닥까지 싹 비우셨네요. 다음 날 아침 다시 만난 민은정 씨. 제작진에게 냉장고부터 보여줍니다. 저 고기도 엄청 많아요, 피디님. 냉동실 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소갈비살, 그다음에 그 아이들 먹게 함박스테이크 해놓고요. 특히 시중에 파는 제품보다 큰 버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지지 않은 덩어리 천연 버터를 사서 이렇게 소분해서 넣어놓고 비싼 천연 버터를 조금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 덩어리가 큰 버터를 구입해 동료들과 함께 나눠 쓴다고 합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식 이후 늘어난 식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라는데요. 버터에다가 함박스테이크를 민은정 씨는 어떻게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게 됐을까? 일을 저녁 늦게까지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밤에 늦은 시간에 막 야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굉장히 붓고 무겁고.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살도 빠지고 건강도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중학교 3학년인 딸에게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권유했는데요. 딸 하영이 역시 이 식단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넘었는데 뭐 어때요? 몸은? 7kg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 이거 하니까 확 빠졌어요. 그래요? 하영이도 한 달 만에 무려 7kg이나 살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지자 오히려 딸이 먼저 나서서 이 식단을 고집한다는데요. 실곤약면이에요. 칼로리 거의 없는. 민은정 씨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급식을 딸에게 먹이지 않으려고 아침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한 도시락을 싸는 수고스러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친구들은? 부럽대요. 부럽다고? 네. 그 친구들도 따라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포기했어. 워킹맘인 민은정 씨가 손이 많이 가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계속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영이가 큰아이, 좀 너무 70kg 이상이 됐던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했고, 저도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것들 많이 먹어서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유산 경험도 있고 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막 살을 많이 빼기보다는 빼면 또 좋고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어떻게 지방을 먹는데도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이 식이요법이 그냥 단순하게 먹는 걸 줄이고 많이 써서 배출하자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과 더 관계된 좀 올바른 식이를 하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인슐린과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혈당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당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뇨가 온다, 당뇨병이 생긴다는 것들은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어요. 뭐냐면 지방을 조절하는 작용이에요. 왜냐하면은 당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은 일부러 저장을 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 사탕, 콜라 같은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어떨까요?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혈당을 감당하지 못하면 간이 넘쳐나는 당을 지방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당을 계속 먹어서 탄수화물을 계속 복용을 해서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계속 지방은 찌게 되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 것, 즉 지방을 쌓게 하는 이 호르몬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바로 당을 줄이고 인슐린을 전혀 자극하지 않는 지방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환자 치료에 적용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찾은 부산. 정말 안 해본 다이어트 없거든요. 약 먹는 거 빼고는 다 해봤는데 그 다이어트들 중에서 가장 내가 나의 몸의 대사를 제대로 바꾸고 그리고 체중을 쉽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1년 전 사진이죠. 그때 방송에서 1년 전 사진이니까 제 몸무게는 한 97kg 정도. 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죠. 지금 이때 가슴 라인이랑 이때랑 많이 달라요. 사실 이영훈 원장 본인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수혜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환자분들한테 계속 권유 이렇게 좀 처방하시고 하실 예정이신 거죠? 이 식이요법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보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는 안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당뇨병 망막 환자인데 계속 실명 위기가 와요. 당 조절은 되지 않고요. 인슐린도 맞고요. 어떻게 해야지 당을 조절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거든요. 눈은 계속 나빠지고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인슐린도 안 맞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약을 혈당을 정상 범위 수준으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져요. 쉽게 말해서 출혈도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영훈 원장은 병원을 넘어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사람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이런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열풍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식단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는 포럼이 열린 겁니다. 다이어트 전문가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참 괴로운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성공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성공했다면 우리 지금의 비만 갖고 고민합니까? 비만 문제 해결됐겠죠. 비만 이렇게 간단하진 않고요. 저는 지방 쪽에 대한 연구만 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문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TV에서 그 70% 지방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논문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70% 시기를 해가지고 지방을 먹여서 임상 실험을 한 논문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70%라는 그 얘기를 하신 분은 무슨 근거로 70% 얘기를 하신 건지 아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띤 분위기 속에 열린 포럼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 관심이 높은 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5개 전문 의학회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많은 의사들이 이 식단의 위험성에 대해 입을 모았습니다. 혈당을 빨리 높이는 나쁜 탄수화물들,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거의 비율을 이제 이런 복합 탄수화물과 좀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지.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고지방을 70%까지 먹는 다이어트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장기 연구가 단 한 건도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깐 단기간에 몸을 속여서 이런 변화들을 갖고 오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말로 장기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잠깐의 변화들이 결국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 요요 현상이 생기면서 내장 지방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다시 또 악화될 거고 그러면 떨어졌다고 좋아했던 중성지방이나 혈당이 다시 원상복귀되거나 다시 올라가는 리바운드라고 하죠. 다시 원상복귀되는 현상들이 틀림없이 반복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장기간 지속하기 어렵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우려했는데요.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탄수화물 부족으로 인해서 뭐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긴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지방이 주는 그런 이제 식욕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만 뭐 우리가 보통 이 단백질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거의 70%를 지방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런 다이어트가 현재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단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먹는 게 낫다든지 굶는 게 낫다 이런 이제 현상을 초래할 정도로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단기간에 체중 감량에는 효과가 좋으나 장기적으로 그런 식사를 하였을 때는 그런 동맥경화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에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결코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식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음식 섭취가 제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케톤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그 케톤이 그 혈관 주변에 이렇게 침착이 되면 혈관염을 일으키죠. 그 혈관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염도 같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케톤이 올라갔을 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케톤 래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지방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만약 많은 양의 케톤이 혈관 주위로 침착하게 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나아가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시작한 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엔 이 식단을 직접 체험한 후기를 영상으로 기록한 기자도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뱃속이 니글거리기 시작합니다. 김치가 정말 먹고 싶습니다. 70% 고지방식에 맞춰 식단을 짜고 공정성을 위해 매일매일 자신의 상태와 식단을 인터넷에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목에 건강학회에서 CHF 다이어트 몸에 나쁘다고 공동선언을 발표한 거 있습니다. 키토렛이라고 몸에 이렇게 발진 같은 게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겨 결국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을 중단했다는 박세준 기자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 효과는 좀 보셨어요? 네, 그때 당시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4kg 정도 빠졌었어요. 그래요? 단기간이었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분명 있었는데요. 굳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놀라기보다 아팠죠. 이게 간지러운 걸 넘어서 옷이 닿으면 이제 아픈 수준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관두게 된 거죠. 이런 이유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박세준 기자. 그런데 앞서 만난 아놀드 홍도 급작스레 이 식이요법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전도사 아놀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영상을 찍냐면 제가 고지방 저탄을 한 지 지금 이제 19주 정도 됐는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놀드 홍을 다시 만났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빨간 부분? 네. 한 달 전과 비교해 등과 가슴 곳곳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 생겨났는데요. 이 좀 심하죠. 뭐 생겼구나. 네. 돌돌돌하게 계속. 네. 이게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네, 아예 없었죠. 저도 원래 피부가 진짜 좋아서. 식이요법을 찬성하는 의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그럼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예 없다. 아예 없다가 아니고요. 제대로 하면 없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확하게 선을 지켜서 그러니까는 저탄수 내 몸에 맞는 저탄수예요. 무조건 내 몸에 맞는 저탄수를 하고 고지방을 하고 거기다가 적정량의 단백질이 들어가고 고지방을 먹되 그 중에서도 질이 굉장히 좋게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을 맞추시고 그 70%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70에서 75%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지방 함량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저는 환자들에 맞춰가지고 단백질 섭취를 더 권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적정한 양의 단백질과 적정한 양의 지방을 그 사람한테 맞게 설계를 해주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적절한 탄수화물 줄이는 것과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따지지 말고 충분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탄수화물 5에서 10% 그리고 단백질 20% 그리고 지방 70%에서 75%를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 혈관 건강을 위해 책과 방송을 보고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시작했다는 이정태 씨도 무슨 일인지 식이요법의 중단을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진행되는 도중 혈관 건강을 위해 책과 방송을 보고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시작했다는 이정태 씨도 무슨 일인지 식이요법의 중단을 우리에게 알려왔습니다. 고지방식을 이렇게 하면 혈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좀 있어서. 좋은 게 있거든요. 콜레스테롤은 1년 전, 요건 6개월 전, 요건 이제 최근 거.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인 7을 넘어 9.2까지 올라간 겁니다. 나는 이제 심장병, 협심증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혈관병이니까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 걱정했던 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살면 나나. 근데 이제 결국은 요산치 때문에 안 되겠다. 결국 병원의 권고로 저지방식으로 전환한 이정태 씨. 통풍이 걸리기 때문에 통풍식 식사를 해라. 안 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요산 수치가 높아진 이정태 씨는 앞으로 저지방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제작진이 취재하며 만났던 3명 중 2명은 현재 이렇게 각자의 사유로 식이요법을 그만둔 상태. 뿐만 아니라 SNS에 부작용 증상을 호소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을 그만두게 된 걸까? 제가 지금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술, 담배를 안 하는데 가족력도 있는 데다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것 같았어요. 이런 연유로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했지만 식단 시작 전후의 건강검진표를 비교해보니 일명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올랐다는데요. 약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식단은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조절을 하면서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은 이런 몸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방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직까지 내가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한꺼번에 갑자기 과량의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된다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살이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즉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급격하게 분해가 될 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찾아오신다면 적절히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모든 그런 증상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장기적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해서 또 부작용 때문에 포기를 해서 그만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가 단계를 나눴어요. 제 스스로가 이제 환자들한테 주기 위해서 단계를 나눴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와 3단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단계적인 부분에서 저는 지금은 이전에 3, 4개월 정도는 3단계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했다면 지금은 2, 3단계를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설탕과 과당과 그리고 당분이 많은 과일들을 먼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단계고요. 탄수화물과 당을 단계별로 조절하면 이런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상 증상들은 일시적이라는 의견. 그렇다면 이 식단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단기간에 효과 좋다라는 것,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거의 일치를 하는데 12개월, 24개월까지 끌고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은 효과가 없더라 내지는 원상복귀 되더라. 그쪽 연구를 했던 결과들을 보면요. 6개월, 1년을 추적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 따라하다가요. 점점 탄수화물을 먹는 양이 늘어요. 연구 끝날 때쯤 되면. 왜 그렇게 했어요? 못 따라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뭐 끌고 간 사람 계속 그렇게 먹였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괜찮더라는 논문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면 다 탄수화물이 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왜? 탄수화물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니까 그래요. 찬반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지방만 먹으니까 살이 빠지기는 빠지대. 네. 밥이 덜 먹히대 탄수화물이. 살은 빠질지 몰라도 좀 건강에 좋게 빠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또 일정 운동하고 하면 네. 병영해서 하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과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뭐가? 기름이잖아요. 고기 위주로 거의 먹으려고 노력하거든요. 효과가 잠시는 있어도 길게는 없을 것 같아요. 팽팽하게 엇갈린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정말 건강하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인 걸까요? 그래서 먹거리 엑스파일이 나섰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단을 모집해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직접 검증해보기로 했는데요.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부터 가족력의 유무, 복용 중인 약 등 꼼꼼한 검토를 거치고 거기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6명의 검증단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3개월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할 제작진 2명도 검증단으로 참여했습니다. 부산 지역의 지원자 2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도 했는데요.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옆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꼬셨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부산 지역 2명의 검증단까지 더해져 총 10명의 검증단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들은 3개월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직접 체험하며 몸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시작에 앞서 이들의 평소 식습관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배 터지게 먹자고. 안김없이 먹는 거야. 배 터지게. 검증단을 유혹하는 각종 음식들. 앞으로 3개월 동안 저탄수화물 식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만큼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먹겠다는 각오를 다진 검증단 일동. 먼저 먹거리 엑스파일 제작진 검증단 노형영 작가. 음식을 고르는 눈빛에서 사뭇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파스타, 튀김. 완벽한 탄수화물 한 접시입니다. 매우 좋아요. 접시 가득 탄수화물을 담았습니다. 저는 바로 스시 코너로 갈 겁니다. 갑시다, 스시 코너. 스시 코너로 갈게요. 회만 나와 있는 거. 네, 여기에서 있어요. 남자 검증단들은 유독 초밥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때 김건우 씨 눈에 띈 건 정말 밥을 좋아해요. 한국인의 오리지널이라고 해야 돼. 밥심으로 살기 때문에 제가 밥을 없이 먹어요. 잠시 안녕해야 할 밥도 가득 담습니다. 정말 푸짐하네요. 접시 한가득 튀김 음식을 담은 뮤철이 씨. 튀김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튀김이 기름에 튀겨야 맛있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튀김. 김시현 씨는 아예 접시 위에 음식을 산처럼 쌓았습니다. 너무 많이 담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좋죠. 괜찮죠. 원래 다 먹을 수 이렇게 있어요. 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네. 회 종류, 야채나 이런 샐러드 정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맨 나중에 배불러.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나름의 팁까지 전수해줍니다. 잔치집 오신 것 같아요. 뭐 생신 있어요 혹시? 양수영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 파스타 종류. 위에 오징어 튀김이고 얘는 불고기고요. 얘 초밥이에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고른 음식의 공통점은 탄수화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촬영 때문에 잠시 식사가 지연되자 음식을 앞에 두고 괴로워하는 검증단들. 이게 더 고민입니다. 드디어 검증단 최후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다들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는데요. 먹고 또 먹고 급기야 팔까지 걷어붙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먹는데요. 정말 막상막하의 실력입니다. 김은미 씨, 백기를 드는 건가요? 먼저 자리를 뜨는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지금부터. 나머지 검증단들도 분발합니다. 드디어 검증단들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3개월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단을 위하여! 검증단의 정확한 현재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 검진도 실시했는데요. 기본적인 혈액 검사부터 기억력, 집중력 검사까지 다양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 기자입니다. 정은혜입니다. 네, 검사 결과를 걱정 반 두려움 반 모두 다 걱정이라는 거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첫 번째 우리 김건우님 보시면 체질량 지수 28.8로 1단계 비만이 됩니다. 아, 비만. 두 번째 우리 양수영님은 보면 체질량 지수 28.3으로 1단계 비만이 되고 내장 지방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튀김과 밀가루 음식을 유독 좋아했던 양수영 씨. 겉모습은 말라 보였지만 문제는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장 지방이 문제였는데요. 검사 결과 10명 중 6명의 참가자가 1단계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은 몇 단계까지가 있나요, 선생님? 보통 우리가 일단은 2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1단계 비만, 30 이상이 우리가 2단계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비만은 정말 심각한 비만이군요. 네,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2단계 비만은 없어요. 예,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온다. 예고까지. 정경환 님도 이분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2단계 비만으로 들어왔습니다. 30.4 드시고 역시 내장 지방도 많으신 편이십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 그냥 상당히 그냥 건장한. 이분이 좀 심각하신데요. 예. 노영영 님이 8번 우리 작가님인 우리 작가님이신데. 작가님이세요? 예. 체질량 지수가 39.1로 비만 2단계. 39.1이면 지금 압도적인. 네, 1등이십니다. 1등. 2단계 비만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만성병의 위험성이 좀 올라가고요. 그리고 내장 지방도 최고로 좀 많습니다. 예. 또 복부 비만율도 높고요. 파스타, 튀김. 두 명의 제작진은 모두 2단계 비만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몸은 선천적인 게 아니고 노력함으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조절과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면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임상영양내과 교수의 자문을 얻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 권고 비율로 맞춘 30일간의 식단표도 준비했습니다. 당과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고 지방 비율을 70% 정도로 올린 다양한 식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10명의 검증단은 문제없이 3개월간 건강하게 살을 빼고 이 식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하여 화이팅!